머리카락이 먼저 휘날리고 망토가 벌럭 해주고 등에 바퀴라는 이름이 클로즈업. 측면에서 망토 펄럭 한 번 더 해주면서 챔피언 벨트가 번쩍. 마지막은 고개를 살짝 들면서 눈이 번쩍. BGM으로 막 빠밤 하면서 사회자가 챔피언의 입장입니다. 관중들 와. 요런 느낌. 근데 딱 이렇게만 놔도 진짜 멋있긴 하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화보선의 오버제로 시리즈 복서 바퀴. 야, 오버제로 시리즈로 이번엔 복서. 이거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발매는 2026년 1분기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판매가 기준 49,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패키지 정면 일러 멋지고요. 지금 링 위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런 바퀴의 모습, 눈이 번쩍 막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좀 두툼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눕혀보면 두툼합니다. 이전 론섀도우에 비해서도 런너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상당한 양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이펙트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형태고요. 게다가 잘 보면은 지금 선택 조립으로 이 복서 바퀴 타입으로 조립할 수도 있고, 여기 군용 변기인 누크 타입으로도 조립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펙트도 이펙트인데 지금 펀치용 이런 장비들이 또 이것저것 들어있나 봐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에 사용할 게 이 본체뿐만 아니라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바로 이 빠밤 복서 바퀴 액세서리 패키지도 같이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바퀴 안에 들어있는 이 주먹, 거대한 주먹이 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2026년 1분기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14,500원입니다. 패키지에도 그려져 있지만은 이 거대한 건틀렛이 4개 들어가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한 이런 조인트들도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러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 조립하고 돌아왔고요. 굉장히 이것저것이 있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경.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시리즈별로 항상 이렇게 배경이 들어갔었죠. 이번에는 짠, 복서라는 이름에 걸맞게 링 배경입니다. 링. 그래서 밑에는 이름이 적혀있죠. 바퀴 킹 오브 파이터스. 위에 조명까지도 들어가 있는, 실제 조명은 아니지만 이런 조명 형태로 배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쪽은 이렇게 바퀴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버제로 시리즈 항상 들어가 있었지만 이렇게 설계도면 같은 형태로 또 멋진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 종이 딱지 같은 형태의 굿즈 개념으로 이렇게 SD 형태의 바퀴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바퀴 그리고 뒤에가 누크네요. 그리고 매뉴얼도 멋지게 되어 있고 페이지도 되게 많거든요. 막 뒤쪽은 컬러로 설정얘기인데 일단 조립까지만 해도 40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종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 보면 픽업 폼이라고 해서 어떤 런너가 어떤 모드다 라는 그런 컬러 설명을 위한 가이드더라고요. 그래서 바퀴용 형태로 만들 거면은 어떤 런너의 무슨 색깔, 심지어 런너의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어떤 번호를 쓴다 라던가 막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뒤쪽에는 뭐 무장의 뭐 또 가이드가 나와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전입니다. 짠! 망토! 언제나 오버제로 시리즈 특전으로 망토 내지 코트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진짜 약간 챔피언이 두를 법한 그런 망토가 들어가 있어요. 바퀴 킹 오브 파이터스 해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는 이제 뭐 장착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망토를 빼서 보면은 이제 사이드로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가운데 털이 되게 왕의 망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멋지네요.
그리고 선택 조립용 외장 및 프레임 파츠입니다. 아까 저는 바퀴 폼으로 조립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누크 폼용 파츠들인 거죠. 그래서 되게 어두운 컬러로 요 연질 파츠라던가 뭐 아니면 다른 외장들 되게 어두운 컬러 회색 계통으로 해서 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파츠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조립해가지고 여기 안 들어있긴 한데 이번에도 LED 유닛 들어갑니다. 2개가 들어가서 지금 머리랑 무기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애칭 스티커. 일단은 네임 태그 같은 경우는 2가지입니다. 지금 바퀴 네임 태그랑 누크 네임 태그가 있는데 소체에 쓰이는 거는 공통적으로 쓰이고 이름표만 선택적으로 하는데 좀 바퀴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습식 데칼 2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보면은 일단 소체, 본체 자체에 쓰는 데칼이 한 세트가 있어요. 네, 잘 보면은 이름 적혀 있죠. 바퀴, 누크스, 거기에 트레이닝 드로이드 거까지.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엠블럼. 짠! 파이터스, 위너, 바퀴 막 이런 각종 약간 그런 이름 형태 요런 게 또 이제 데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지퍼백에 담아놨는데 이제 커스텀용 호환 조인트들입니다. 오버제로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조인트 형태라든가 두께 뭐 이런 거를 다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바퀴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이전에 발매됐던 다른 친구들도 쓸 수 있고 커스텀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퀴의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틀렛입니다. 암석 파쇄 건틀렛. 바위도 부술 수 있는 건틀렛이라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이 오버제로 시리즈 특유의 팔 형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팔 하박 자체를 이걸로 교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붉은 색깔의 주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건틀렛 앞쪽에도 꽤나 멋진 조형에다가 손가락도 지금 마디마디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건틀렛 앞쪽을 들어주면 안쪽에 애칭 스티커도 들어가기도 하고 손가락 자체도 이제 전지가동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 관절도 빨간색 파츠에다가 전부 다 모든 손가락을 다 가동시켜 줄 수 있죠. 손가락이 4개라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장 자체 디테일도 썩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프레임 쪽에도 애칭 스티커가 붙습니다. 거기에 검은색 외장들도 꽤나 투박하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믹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잘 보면 팔꿈치 쪽 검은 색깔 파츠 이게 앞뒤로 가동을 합니다. 근데 앞뒤로 가동을 하면서 안쪽 프레임도 가동을 하겠죠. 움직이면은 빰! 프레임과 함께 손목이 연장되면서 펀치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중간에 프레임이 돌아가면서 리볼버 액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거 좀 놀랍습니다. 와우! 기믹이 대신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이 펌프 액션 형태는 이거는 직접 해줘야 돼요. 그치만 기믹 자체가 굉장히 이게 프라모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잘 만들어졌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건틀렛의 교체용 드릴 파츠입니다.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드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교체용이니까 손 자체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손 빼고 그 자리에다가 드릴 장착 해서 펀치 자체를 드릴로 바꿔줄 수도 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형태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나선형 드릴이 있는가 반면 이 드릴을 빼면 이 내부에도 애칭 스티커가 적용이 되어 있는 드릴, 이쪽은 나선형 구조가 아닌 드릴을 쓰고 있고요. 이걸 또 한 번 더 벗겨주면은 또 다른 형태의 파츠가 등장을 하는 형태로 3가지 모드가 있는 드릴입니다. 그리고 버터 나이프 마크 3, 클리어 파츠로 만들어져 있는 일반적인 나이프 형태의 무장인데 이 손잡이 부분이 오버제로 시리즈 공통 그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꿈치에도 장착할 수 있고 수납할 때도 쓸 수 있고 등등등 지금 이 손잡이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카디널 T4 커팅 모듈, 거대한 칼 형태의 무장입니다.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고 조형도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그런 형태의 칼입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앞쪽에 수납용 조인트, 볼 조인트 되어 있고요. 손잡이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동시켜서 이렇게 빼보면 이거 역시 방금 봤던 공통 규격의 조인트 형태, 손잡이 형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사용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나노 재구성 캐논.
뭐 사실상 모양을 보아하니 바퀴보다는 아까 나이프들도 그렇고 누크가 쓰는 게 더 맞다라고 느껴지는 무장이긴 한데 이것도 기믹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뒤쪽은 이제 공통 조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무장 갖고 와서 손잡이 떼서 이 뒤쪽에 껴주면은 앞쪽에 트리거도 있고 딱 이제 모양이 완성된 느낌이죠. 그리고 위에는 클리어 파츠로 해서 눕혔다 세웠다 할 수 있게 조준경 달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앞쪽도 보면은 이 내부에 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서 오 디테일이 괜찮네 하는데 클리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총구를 한번 눌러주면 짜잔 안쪽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할 때 그런 격발하는 것 같은 느낌의 색깔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친구를 위해서 추가 파츠가 있습니다. 바로 탄창! 이제 예비 탄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하나하나가 다 이제 탄창인 건데 이렇게 탄창이 별도로 나와 있다는 건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캐논으로 돌아왔어. 이 조준경 뒤쪽을 누르면 락이 풀립니다. 그래서 조준경 뒤를 눌러서 락을 풀고 이렇게 총을 꺾어주면 빰! 탄피의 배출! 야, 탄피 배출 기믹까지 있어요. 다시 넣어주고 다시 되돌리면 이렇게 눌러서 락을 걸 수 있죠. 이런 탄피 배출 기믹까지 있는 상당히 신경 쓴 그런 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세게 하면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도 만들 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 또 팔에다가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택 조립용 마스크 파츠도 있습니다. 바퀴의 얼굴 파츠인데요. 총 3종 중에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베이직한 걸로 선택을 해서 조립한 상태인데 이제 원하는 디테일로 조립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은. 그리고 각종 이펙트 파츠들. 되게 센스 있는 이펙트들인데 일단은 바닥에 둘 수 있는 펀치라던가 아니면 이동할 때 나올 법한 그런 약간 후폭풍 같은 이펙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멋지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틀렛용 펀치 이펙트도 있습니다. 이거 참 멋진데요. 일단 건틀렛을 보면은 요 팔꿈치 방향으로 해서 이제 마개 파츠가 있습니다. 파츠 좌우를 조여주는 건데 이걸 빼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 동그란 이펙트를 끼는 거예요. 짠 이렇게 슬라이드로 쓱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펀치 이펙트가 굉장히 멋지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 건틀렛 앞쪽에다가 이렇게 이펙트를 씌워서 고정해주면 확실히 펀치 빡 때린다는 그런 느낌의 이펙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참 멋지네요. 확실히 요 옆에서 봤을 때도 뭔가 회오리 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펙트가 상당히 박력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볼 이펙트.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건틀렛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손 파츠가 이렇게 완전히 펼쳐질 수 있거든요. 손가락을 다 펴니다. 손가락을 다 펴고 손목도 꺾어서 손바닥의 정면을 향하게 해준 다음에 손가락이 가운데 축을 통해서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손가락도 펴주면 짜잔! 십자 모양의 전혀 다른 형태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 가운데에다가 조인트 방향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가만 보면은 이 조인트가 열쇠 모양이거든요.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위를 가게 해서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딱 지지대가 들어가면서 탁 이렇게 에너지볼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펙트입니다. 상당히 멋지죠? 이펙트 자체도 보면은 번개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효과 확실하게 멋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이펙트들은 그 트레이닝 드로이드에 쓸 건데 먼저 펀치 이펙트입니다. 이것도 펀치 이펙트인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주먹이 다른 거죠. 드로이드를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 글러브 앞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맞춰서 끼웁니다. 이렇게 껴주면 이 친구 역시 펀치 이펙트를 사용하는 형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피격 이펙트입니다. 이 드로이드의 몸통으로 쓰고 있는 외장에 보면 틈새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 이런 데다가 살짝살짝 껴서 연습하면서 탁탁탁 여기 타격을 했다 하는 그런 타격 이펙트인 거죠. 이거 자체도 볼 조인트 연결이라서 좀 위치나 방향을 조금씩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트레이닝 드로이드! 기본적으로 요 액션 베이스의 이 베이스 부분이랑 기존의 자바라 스탠드를 좀 짧은 걸 써가지고 그 트레이닝용
더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볼트너트로 고정하는 건 똑같은데 원래 쓰던 것도 있습니다. 파츠들이 스탠드 조인트라든가 좀 더 긴 자바라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 조립을 통해서 좀 짧은 걸 써서 이 드로이드를 세울 거냐 말 거냐는 선택. 그리고 앞쪽에 이름표 명판이죠. 바퀴라는 걸로 제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각종 두께의 구멍들, 뭐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을 끼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드로이드, 이거는 아예 빼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본체니까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고 나면은 요 남은 조인트에도 원래 본체 끼우는 조인트 이거 다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대로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로이드 본체를 보더라도 되게 재미있다 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관절부라든가 이런 게 뭐 본체가 써도 상관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커스텀 파츠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 부분도, 이 글러브도 다 본체가 쓸 수 있어요. 머리 같은 경우도 약간 카메라 하나 있는 모노아이 스타일의 헤드에다가 빨간 색깔 무슨 이제 헤드기어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일부러 좀 디자인을 노린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안쪽이 사실상 이제 커스텀용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쌓아서 몸통을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조인트를 다 끼울 수 있게 해놨어요. 게다가 이제 몸통 앞쪽이랑 뒤쪽에 있는 외장, 이거는 아예 모아서 방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준 군용 맘모스 조합 방패? 그런 이름인데, 그거는 잠시 후에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 방패 파츠 내부에도 그래서 다양한 조인트 파츠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되게 오밀조밀하게 수납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다시 본체로 오면은 몸통 봤으니 이제 팔 쪽, 이제 어깨 자체도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팔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관절이 있는 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팔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회전축이라든가 팔꿈치도 회전축이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목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꺾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 글러브 자체도 진짜 그 복싱 글러브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 되어 있어서 조금씩 가동을 시키는데, 안쪽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팔 자체의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센스 있게 적당히 잘 디자인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라 그러면은 이 어깨, 이 파츠 틈새에 빨간색 보이죠? 이게 마찰력을 올려주는 연질 파츠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팔꿈치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고 내리는 부분이랑 이 팔 들고 내리는 부분, 이 두 군데가 관절 강도를 위해서겠죠. 연질 파츠, 쉽게 말하면 고무 파츠가 끼워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레이닝 드로이드 봤고, 다음은 이 베이스,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구성 사실상 다 봤는데 교체용 손이나 이런 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베이스 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조인트라든가 잉여 파츠 수납에 엄청 신경을 써놨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수납되어 있는 것들이 교체용 손, 커스텀용 조인트, 그 외에 범용 조인트도 있습니다. 교체용 손으로는 기본적으로 편손이랑 무장손, 라이플손 이렇게 다 수납이 되어 있어요. 밑에 빈 공간에는 또 주먹손까지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한켠에는 이제 커스텀용 조인트들, 그리고 백팩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파츠를 다르게 조합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교체용 손 같은 경우도 무장을 여기다 직접적으로 끼울 수 있는 그런 형태라던가, 좀 큰 파츠들이 있는데 범용 규격의 조인트를 끼울 수 있게끔 좀 수납이라던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큰 파츠, 이걸 가지고 와서 아까 이야기한 드로이드의 앞쪽과 뒤쪽 외장 가져와서 이렇게 적당히 내부를 비워주고, 바닥에서 꺼낸 중간 연결 파츠를 뒤에다 껴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한켠에서 빼낸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내부 안무 구멍에 적당히 끼워서 또 팔에다가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맘모스형 조합 방패입니다. 물론 지금은 드로이드 몸통으로 쓸 거니까 조인트 다시 다 잘 빼서 이제 드로이드한테 껴놓을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부속품, 챔피언 벨트! 금색의 코팅 파츠 2종
거기다가 애칭 스티커까지 사용을 하면은 진짜 이건 잘 만든 챔피언 벨트입니다. 주변 배경에 들어가는 이 동그란 금색이 좀 진한 골드고요. 가운데 왕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장식이나 이런 글자 배경이 좀 밝은 톤의 골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킹이라고 지금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검은색은 파츠 분할입니다. 파츠를 다듬어서 그냥 끼워주면 이렇게 완성돼요. 그리고 밑에 애칭 스티커를 통해서 Fight to Death 라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애칭 스티커도 부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애칭 스티커가 이게 곡선의 완만한 경사여서 살짝 애칭을 구부려가지고 부착할 필요는 있어요. 그냥 붙여버리면은 애칭이 빳빳하니까 평면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뜹니다. 아무튼 이 주변에 벨트 부분도 적당히 디테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에다가 뒤에 있는 요 연결 파츠 버클 부분을 풀어주면은 뭐 어깨에 매도 되고 뭐 허리에 둘러도 되겠고 뭐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허리에 직접적으로 끼우는 거는 이미 벨트 안쪽에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벨트 앞부분 교체를 해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다시 잘 이렇게 조여서 벨트니까 챔피언 벨트니까 옆에다 잘 두도록 할게요. 아니 그럼 재룡님 액세서리 팩은요? 할 수 있는데 요겁니다. 가운데에다가 액세서리 팩 파츠들을 놔봤어요. 일단 매뉴얼 보자마자 액세서리 팩이 뭔가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겁니다. 백팩 하나에 건틀렛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 완성을 해왔는데 아까 베이스 밑에도 끼워져 있던 백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백팩 주변에 이 건틀렛 및 이 드로이드의 어깨에 해당하는 파츠, 어깨 관절에 해당하는 파츠가 있고 여기에 건틀렛 4개가 더 끼워지는 형태입니다. 이미 앞서 본 것들의 재조합인 거예요. 그 대신에 팔이 4개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대신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어깨 부분과 팔꿈치에 들어간다고 했던 이 연질 파츠, 그러니까 고무 파츠가 이쪽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할 땐 좀 걱정했는데 뭐 문제 없이 관절 잘 버티더라고요. 뭐 조립하면 헐거운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 기믹도 똑같아요. 뒤쪽에 레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건틀렛 앞으로 전개되고 들어가고 리볼버 가동하고 그리고 덕분에 이 드릴도 총 4개의 드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믹은 똑같아요. 여기에 지퍼백에 그냥 모아놨는데 이제 커스텀용 각종 조인트들도 여기에 다 추가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는 뭐 종이 딱지 추가로 들어가 있다. V 하고 있는 건틀렛이 귀엽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바퀴 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일단은 이 머리카락 그리고 이 하얀 외장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복서라는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그런 프로포션, 좀 근육질, 벌크업 되어 있는 이미지에다가 이런 컬러 포인트들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야, 이 어두운 그 누크보다 이게 이름대로 바퀴 좋은데? 첫 공개 때도 딱 이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리뷰했었던 이 론섀도우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크죠? 바퀴 쪽이 머리 반 개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요. 사이즈도 한번 재보면은 바퀴가 약 21cm 정도 됩니다. 꽤 큽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존보다 벌크업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어깨 높이도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얼굴은 제가 베이직한 걸로 기본 형태로 조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얀 얼굴, 파란색의 턱과 이마, 그리고 머리 장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체는 이제 고무로 된 튜브를 주고 와이어를 같이 줘서 이 튜브 안에다가 와이어를 제가 심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회색깔 파츠랑 끝부분을 막아줄 회색 파츠를 써서 이렇게 머리카락 형상이 완성된 건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다 조립하고 나면은 남거든요, 하나가. 그래가지고 좀 여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챙겨놨고요.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 와이어를 직접 심는 형태입니다. 해서 튜브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잘 넣어주고 이제 자유자재로 내가 꺾어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2개씩을 앞머리처럼 이렇게 내려놓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휘날리는 연출, 뒷머리도 이렇게 한 올 한 올 이렇게 움직여주던가 이렇게 한꺼번에 쫙 해가지고 쫙 휘날리고 있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던가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으로 좀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또 이 장점 중 하나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마 정중앙을 눌러주면 이 안에 LED 유닛이 있습니다. 짠! LED 온! 눈이 번쩍!
클리어 오렌지로 된 눈이 LED를 통해서 크게 빛나줍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항상 이 오버제로 시리즈 보면 근육 표현 같은 그런 신축 연질 파츠 들어가잖아요. 바퀴 폼으로 조립했을 때 이 빨간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흉부 안쪽에도 지금 근육처럼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 복부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옆구리 안쪽도 좀 보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바깥을 이렇게 흰색과 파란색의 외장이 다 잘 덮어주면서도 근육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옆구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검은색 외장에도 디테일이 있거나 겨드랑이 쪽에도 안쪽 디테일이라든가 뒤로 쭉 가보면 등 쪽 역시 검은색 외장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 척추 쪽에도 연질 파츠가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이면서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움직여주겠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의외로 되게 매끈한 그런 디테일, 막 이렇게 메카의 외장처럼 되어 있다기보다는 튼튼하게 발달된 근육 같은 그런 실루엣. 그렇지만 안쪽에는 제대로 이제 관절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회색이나 빨간색의 외장 파츠들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 상박 쪽도 보면은 흰색의 외장 옆에 또 빨간색의 근육 표현이 들어간 그런 연질 파츠가 쓰이기도 했고요. 가만 보면은 팔꿈치 뒤쪽 내부로 애칭 스티커가 쓰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관절 움직일 때마다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는 뭔가 신규긴 한데 기존 오버제로 시리즈의 기본 기믹은 내장하고 있습니다. 팔 뒤쪽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다른 무장으로 호환할 수 있게 조인트가 마련되어 있는 거. 이게 기본적인 기믹 중 하나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잘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 자체는 주먹손으로 미리 조립을 해놨고 골반으로 가죠.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챔피언 벨트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좋더라고요. 복부를 감싸고 있는 이 벨트 형상의 파츠, 가운데는 클리어 오렌지 내부에 애칭 스티커를 써서 빛 반사도 조금씩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파란색이랑 흰색 파츠의 조합을 통해서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옆에 이제 벨트의 끈 형상처럼 이제 컬러를 맞춰서 이 외장 컬러링을 해놓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허리 뒤쪽까지 제대로 이어져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복부에 있는 파츠는 이렇게 빼면 아까 구성에서 봤던 챔피언 벨트를 여기다 그대로 끼울 수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 자체도 잘 발달된 그런 근육 같은 실루엣, 두툼하고 튼실해 보이는 실루엣이죠. 그러면서도 프레임 노출이 살짝씩 있다거나 양쪽 역시 프레임 노출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바깥쪽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은 하드 포인트로 이걸 빼면은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허벅지 뒤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게 가동을 위해서 또 이렇게 디자인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다리 아래쪽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 이번에도 종아리 쪽 근육 표현되어 있는 연질 파츠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가까이서 보면은 메카닉적인 뭐랄까 외장 좀 갈라져 있고 각져 있고 막 이런 느낌. 근데 이걸 멀리서 보면은 복서들이 신는 그런 부츠 형상의 신발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마치 정강이의 이 회색 부분이 그 부츠의 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발 자체는 적당히 납작하기 때문에 되게 리얼한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으면서도 발바닥도 이제 적당히 디테일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곧장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목 가동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면은 와이어가 들어간 이 머리카락 때문에 뒤쪽으로 좀 무겁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무게중심이 뒤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면서 가동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좀 들고 가동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볼 조인트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숙이는 것도 안쪽에 볼 조인트들 크게 작동을 하면서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상하 가동하면서도 이 흉부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주는 모습에 앞으로 뺄 때 방금 봤듯이 외장끼리 또 갈라지면서 프레임 노출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정말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팔 옆으로 들 때 지금 바깥쪽 갈라지면서 지금 외장이 막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좀 간섭이 크지 않게 같이 움직여주면은 팔이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팔 들고 돌려버리는 것도 뭐 편하게 할 수 있고요.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는 형태고
팔꿈치 가동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질 파츠 연동되면서 뒤쪽이 수축한 형태, 그러면서도 에칭 스티커 있는 관절부가 노출된 형태 잘 표현됐습니다. 관절부 노출이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위쪽이 근육이 뭉치는 것처럼 쭉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 보기 좋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멋지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하박에 있는 검은색 외장 있죠? 이것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요. 자세히 보세요. 끝에서 눌리면서 살짝 들어가요. 이게 이 관절 가동 극대화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하박도 회전축이 있습니다. 편하게 형상 만들어줄 수 있겠고, 손목 자체는 기본 축관절이죠. 축관절인데 회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꺾는 축도 있고요. 이 앞뒤로 가동하는 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굉장히 멋진데 기본적으로는 돌릴 때마다 근육들이 반응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느낌. 복부 보이나요? 옆구리랑 같이 해서 연동되는 거. 이거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보는 맛 있고요. 더 돌리면 아예 축이 회전을 하면서 크게 허리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윙할 때도 역시 옆구리가 당겨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을 숙일 때, 허리를 숙일 때 척추 안쪽에 있던 게 이렇게 노출되면서 그대로 안쪽으로 같이 숙여지는 형태,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프레임 노출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관절 자체는 이 옆에 있는 벨트 부분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공간 만들어줄 수 있고, 고관절 추기동은 앞뒤 가동입니다. 앞뒤 가동.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상하 가동이 아니라 앞뒤로 가동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애초에 안쪽 공간을 크게 만들 수 있어서 90도까지 다리 들어지는 거는 문제 없고요. 옆으로 들 때 포인트. 이 허벅지 바깥쪽과 안쪽도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있다. 다리를 밑으로 내리면 바깥쪽 외장이 늘어나면서 위로 올라오고요. 벌리면 안쪽이 늘어나면서 바깥쪽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크게 들어지는 형태고요. 재밌는 거는 이 고관절 쪽에 허벅지 회전이 없고요. 이 무릎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이 회전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무릎은 그 아래에서 크게 가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제 종아리의 근육 표현도 다 되어 있죠. 펴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굽히면서 좌우로 수축하고, 이런 부분도 멋지게 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면은 프레임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동되면서 쭉쭉쭉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이야 회전축,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크게 꺾여지는 편, 그리고 특히 뻗는 거라든가 굽힐 때 이렇게 앞쪽까지 움직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 당연하지만 아주 멋지게 진짜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봐야 하잖아요. 근데 챔피언의 입장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트레이닝 드로이드 있고 그렇지만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 챔피언 망토도 둘러주고 이제 벨트도 장착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허리 중앙에 있는 버클 부분을 빼줍니다. 그리고 챔피언 벨트에서 안쪽에서 연질 파츠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서 여기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여기다가 가운데에다 끼워줄 겁니다. 빰! 챔피언 벨트! 금색으로 번쩍번쩍 아주 좋은 벨트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망토 둘러줄 건데 일단 어깨 외장을 전부 다 한번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가 다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전부 빼줄게요. 앞, 뒤, 위, 옆, 사방 전부 제거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다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머리카락 들추어서 등 정중앙에 있는 커버 파츠도 이렇게 빼줍니다. 구멍까지 노출되게끔 여기까지도 다 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망토에 보면은 이제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들을 방금 이 외장 떼어낸 볼 조인트들에 가서 다 장착을 해줄 겁니다. 잘 가져왔어. 일단 조인트 기준을 먼저 잡고 이렇게 덮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깨 조인트들을 전부 다 노출시켜 놓고 외장을 다시 끼우는 걸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쪽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 어깨 전부 다 잘 조여줬으면 등 정중앙으로 가서 여기는 솔직히 안 해도 되겠다 싶거든요. 양쪽 어깨 다 하고 나니까. 근데 튼튼한 고정을 위해서라면 등 중앙 조인트 커버까지 전부 다 장착.
이렇게 망토 두르고 챔피언의 입장! 굳이 뭐 이제 연출을 해보자면 딱 뒷모습부터 해서 머리카락이 먼저 휘날리고 망토가 벌럭 해주고 등에 바퀴라는 이름이 클로즈업! 측면에서 망토 펄럭 한 번 더 해주면서 챔피언 벨트가 번쩍! 마지막은 고개를 살짝 들면서 눈이 번쩍! BGM으로 막 빠밤 하면서 사회자가 챔피언의 입장입니다! 관중들 와! 요런 느낌! 근데 딱 이렇게만 놔도 진짜 멋있긴 하네요. 자, 아무튼 챔피언 입장을 했으니 한번 살펴봐야겠죠. 뭐 벨트 자체야 앞서서 끼워놨었던 걸 교체만 한 거니까 복부를 크게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거대한 벨트라는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망토도 어깨 쪽에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등 쪽도 마무리로 또 한 번 했으니까 또 여기를 기점으로 빠지지 않게 적당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카락 들춰보면 이렇게 바퀴라는 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왕관이라든가 진짜 이 펄럭일 때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멋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이대로 전시해도 뭐 나쁠 거 없는데? 좋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짜 화모선이 이런 망토라든가 코트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맛깔나게 잘 어울리게 잘 만들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여기 털까지 추가됐잖아요. 아까 외형 보면서 이제 야수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털이 더 극대화 시켜주는 느낌입니다. 이 망토가 그 킹이라는 그런 이명, 킹 오브 파이터 요런 거라든가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그 추운 지방의 중세 시대 왕의 망토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또 파이트를 하려면은 글러브를 껴야 하잖아요. 지금 맨손 아니에요. 그래서 건틀렛을 끼워줘야겠죠. 근데 보통은 이 상태에서 망토를 벗고 이렇게 글러브를 내세울 텐데 일단 그냥 바꿔봅시다. 망토까지 하고 건틀렛 차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니까요. 그냥 팔 하박 분리를 해주고 그 자리에 그대로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 반대쪽도 마찬가지. 하박 빼주고 그대로 교체. 그대로 이제 거대한 건틀렛 장착을 해줬는데요. 이 상태로 망토를 두른 모습도 충분히 멋집니다. 팔꿈치 부분이 망토랑 좀 간섭이 생기긴 하는데 어차피 망토 와이어 있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 잡아줄 거니까 뭐 특별히 대단히 방해된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등장에서는 양팔을 크게 들어 올리면서 관중의 호응을 이끄는 그런 포즈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로우 앵글로 봐야죠. 이런 식으로 관중들의 환호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망토를 벗으며 챔피언이 으아 하면서 기합을 넣자 머리카락이 갑자기 확 하고 기가 모이듯 이렇게 막 붕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의 포즈. 그렇게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집중 한번 해주고 가볍게 파이팅 포즈 취하면서 덤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챔피언이니까 그래도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주는 듯한 약간 거만한 느낌. 그리고 제대로 파이팅 포즈 취하고 돌진하려는 느낌, 대쉬해서 이제 근접하려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잽을 한번 날렸는데 챔피언은 괜히 챔피언이 아니라 갑자기 팔이 퍽 늘어나면서 상대의 안면을 강타 퍽. 이런 기믹도 굉장히 재밌게 써먹을 수 있네요. 그리고 라이트로 강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펙트까지 껴서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나는 이 이펙트 말고 다른 거 쓰고 싶어, 이렇게 앞이 막혀있는 거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손을 바꾸면 되죠. 이펙트를 빼고 손을 드로이드한테서 빼와서 여기다가 장착. 방금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주먹 연출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상대에게 핵펀치를 때려 넣는 그런 느낌의 포즈 취해봤습니다. 아주 강렬한 느낌의 그런 포즈기도 합니다. 이펙트가 진짜 이게 와, 이 주먹 이펙트가 얼굴이 안 보일 정도잖아요. 가려져가지고. 이게 아주 강렬합니다, 이게. 그리고 마무리는 큰 어퍼컷! 이 손목도 연장시켜봤고요. 이 발 뒤쪽에다가 바닥에 둘 이펙트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포즈 취했을 때 그 이 박력이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멋지고요. 그 외에도 손을 교체해서 드릴 형태로 만들어봤고요. 드릴을 벗겨내고 이 내부에 있는 드릴 형태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겹 더 벗겨내고 아예 내부 파츠까지 사용하는 모습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쉬는 상대 메카의 완전 파괴, 에너지 볼 막 이런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죠. 그리고는 방어전에 성공해서 벨트를 높게 치켜드는 느낌. 근데 여기다가 짠! 배경까지 깔아준다면? 완벽하네. 완전 멋있다. 오,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벨트 끈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두르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도 꽤나 잘 어울립니다. 이번엔 트레이닝 드로이드를 놓고서 연습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라이트를 피하면서 숙이면서 복부를 타격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 타격 이펙트까지 딱 맞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고민이 많아가지고 집중 못하고 너무 세게 때렸어 라고 하면 드로이드 파손돼가지고 이렇게 고장나서 뻗어있고 난감해하고 있는 바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그때 뭐 트레이너가 들어와서 새로운 장비를 가져왔다 라고 하면서 이 베이스로 갑니다. 이제 아까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백팩이랑 조인트 같은 걸 좀 빼올게요. 그 관장이 다 이렇게 새로운 커스텀 파츠라면서 백팩이랑 조인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드로이드를 분해합니다. 양팔을 빼고 요 가슴에 있는 외장도 좀 빼줍니다.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까지 다 빼버리는 거죠. 자, 조인트까지 다 빼고 지금 샌드백으로밖에 남지 않은 드로이드. 이제 백팩으로 가서 방금 뺀 조인트를 끼우고 새로 가져온 조인트도 끼우고 이렇게 완전히 자 이렇게 양쪽 다 끼웠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빈 공간에 기존의 드로이드의 팔을 끼우는 겁니다. 짠! 이것만으로도 벌써 서브암이 완성됐어요. 등에 있는 커버 파츠를 떼어내고 이 자리에 백팩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백팩에다가 팔을 2개 더 달아줘서 파워업! 근데 바퀴가 한번 불평 좀 합니다. 아니 서브암이 너무 얇은 거 아니오? 그럴 땐 방법이 있지. 트레이너가 한마디 합니다. 너의 이 건틀렛을 여기다 달아보자. 자, 잘 떼어낸 다음에 이 연결 조인트, 중간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원래 팔꿈치 꼈던 데다 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뒤에 있는 팔에 가서 장착. 그렇게 사용하던 건틀렛을 등에다가 서브암에다 장착. 이제 너는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무기들도 들려줘 봤습니다. 양손의 검들, 그리고 이 서브암에 손을 빼고 방패를 달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이 늘어나면은 무장을 더 한꺼번에 동시에 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이런 사격 액션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팩에 있는 이 서브암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믹이에요. 동일한 기믹이거든요. 그래서 팔이 4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주얼이죠.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가만히 세워놓으면은 어마어마한 비주얼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세 보이죠. 그리고 당장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들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든가 지금 이 드로이드 프레임이라든가 이 각종 조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수납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규격이 막 바닥에 있고 뭐 이제 드로이드한테 있고 구멍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조인트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모선의 오버제로 시리즈 복서 바퀴 리뷰를 해봤습니다. 처음 공개될 때 복서 컨셉? 마음에 드는데? 너무 멋진데?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에 충분히 충족되게끔 멋지게 나왔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복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군용 병기 타입으로도 만들 수 있다. 런너가 더 있다. 다른 색깔이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선택 조립사항도 있다는 게 또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취향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걸로 조립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편하게 조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팩 같은 경우도 이게 팔이 4개가 더 늘어나니까 이게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대신에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아무래도 핸들링이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는 건 있어요. 아무래도. 그치만 포즈 취했을 때 이 멋짐은 멋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뽀뽀시!